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해외 시장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는 저번 달인 5월 이게 기록된 103.2보다도 하락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상치인 100보다도 하락한 수치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이거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6월 현재 여건 지수는 전월 147.4에서 147.1로 소폭 하락하였고, 6월 기대지수는 전월 73.7에서 66.4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며, 향후 FOMC에서 50bp나 75bp의 금리 인상이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며, 올해는 3%에서 3.5%까지, 내년은 4%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해 3.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제 빠질 게 0.5%? 많아봤자 한 0.75에서 1%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장기적으로 좀 적립식 투자를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4. 몇 %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1.76달러 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죠. 21년 2월 이후 최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가 이게 상대적으로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 꼽는 걸 살펴본다면 대부분이 이 전 세계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이다. 인플레 자체가 공급 문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근데 지금 공급이 확실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은 한동안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면 이건 정말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뉴욕 연은 총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 경기 침체 예상은 안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여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원자재의 가격 하락이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자재 중에서도 뭐 구리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빠지는 걸 어쩔 수 없이 보더라도 나중에는 조금 이게 흐름이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 제조업 쪽에서 쓰이는 것도 많겠지만 SOC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놓은 걸로 인해서 내년부터 SOC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에서 전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리가 사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경기 이 꺾이는 부분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 채권을 올해 하반기에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시장에 들려오고 있는데, 엮이면 결국에는 구리 사용량이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럼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원자재는 빠지더라도 구리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지금 말고 나중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요거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 유럽 역시도 굉장히 현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 신뢰 지수가 역대 최저로 추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게 물가 급등 때문이거든요. 러시아의 영향이 상당히 컸었다라고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독일에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30% 정도 급등한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행의 느낌이 있으니까. 자, 이러한 부분은 예정된 악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독일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EU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유럽중앙은행이 필요시에 더 빨리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의 발등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속도를 조금 더 올리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형은행 주가 이상할 정도로 주가가 낮은 상황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 역시도 예대 마진 올라가는 걸로 수익이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와도 거뜬하다. 미국 주요 은행들 최근에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배당금마저도 줄인상하면서 남들 빠졌을 때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장 정리까지 맞춰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뉴스들은 가지고 와갖고 적용을 한 번씩 시켜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 이런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에는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공부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영상 소개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신 다음에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시면 이런 따봉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지고 있죠.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유동성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적정 가격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보자면 이 한국 정부가 이 체코 쪽에 원전을 제대로 팔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하나씩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체코뿐만 아니라 UAE 쪽 얘기를 막 하면서 전 세계에 이제 어필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나 아니면은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전문가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갖고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확실히 통하겠구나. 그리고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세일즈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한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전 협력 MOU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재죠. 그냥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주목을 해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요건데 자, 오일머니들이 계속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플랜트 공정이 꽤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해수 담수화 쪽부터 시작해서 팔아먹을 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자체가 두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 기관 쪽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공매도가 상당히 시장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이 최근 저점에서 올라갔을 때 한 발 한 발 걸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거를 크게 아직 안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고점이라고 보기엔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61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여기 만약에 뚫게 된다면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위쪽에서 떨어지는 요 추세선 있죠? 여기를 딱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역헤드앤 숄더와 엮이는 그리고 61선 쌍바닥과 엮이는 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자, 이거 만약에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면 현재 위치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보고 있다가 요 라인까지 뚫었다? 아, 얘는 진짜 잘 하면은 여기 뚫고 그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쭉쭉 높은 위치까지의 목표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는 게 참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차트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지금 굉장히 힘든 시장 속에서도 이제 이 장 바닥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준비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멤버십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